자, 보겠습니다. 자, 연소.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자, 연소는 화재 역학인데요. 그게 이제 연소, 화재, 폭발까지를 우리가 이제 화재 역학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소는 뭐냐면요. 타는 것이에요. 탄다. 화재는 타요, 안 타요? 타죠. 똑같이 타요. 자동하고 똑같고요. 근데 연소하고 화재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했냐면 피해가 얘는 없고 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화재다라고 해야죠. 근데 피해가 발생하는데 무슨 피해냐면요. 열에 의한 피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열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폭발은요, 터진다라고 하죠. 터지는 건데, 피해가 얘도 발생인데, 터지니까 무슨 피해냐면요, 압력에 의한 피해로 이제 발생을 하더라. 이것만 알면 이제 화재가 반절을 알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반절을 좀 더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연소에서 화재로 이루어지는 경계는 피해가 발생했냐 안 했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불났다랑 화재 발생했다랑 차이점은요. 불났는 것은 그냥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을철이 되면 다 추수라고 어떻게 해요?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지르죠. 근데 얘를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하고 하지 않고 불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피해가 발생이 되면 얘가 이제 비화가 돼서 산으로 거쳤어요. 그러면 이제 산불이 발생해서 화재로 우리가 취급을 해서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소의 3요소, 불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가연물과 점화원과 산소가 필요하더라. 얘를 우리가 연소의 3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소의 3요소에는 가연물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물질의 상태별로 고체, 액체, 기체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기체가 더 잘 타요? 고체가 더 잘 탈까요? 왜요? 네, 왜요? 네, 그렇죠. 알긴 아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연물 자체가 타는 게 다 없고 가연성 가스가 타는 거예요. 가스와 기체의 차이점은요. 가스와 증기의 차이점은? 상온에서 하나는 액체고 하나는 그렇죠. 역시 기계 맞습니다. 압력이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거,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뀌는 걸 증기다라고 하고, 이런 상온 상태에서 압력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기체 상태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연물 자체가 고체는요, 고체 자체가 타는 게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고체가 열을 받아서 열분해를 일으켜서 뭐로 타요? 가연성 가스가 형성이 돼서 얘가 공기랑 산소랑 잘 섞여서 이런 섞인 상태를 우리가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됐다. 이런 가연성 혼합기가 탈 수 있는 범위, 농도별로 탈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Y축은 농도, X축은 온도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연소 UFL이다, LFL이다. 즉 이렇게 탈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 어떤 상태가? 가연물하고 산소랑 섞여서 만들어지지 가연성 혼합기가. 자, 이 연소 하한 이하에서는 불이 안 붙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연물이 없어서 부족해서 불이 안 붙고
연소 상한 이상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불이 붙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가연물과 산소와 점화원. 우리 이제 TV의 정글의 법칙 보시죠. 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뭇가지를 모아서 어떻게 돼요? 줄을 매달아서 막 비벼서 얼마나 해야 돼요? 한두 시간 불이 붙일 때까지. 그렇게 연소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더라.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더라. 가연물과 비벼서 뭐예요? 열분의 1 이렇게 해서 가연성 가스가 형성이 되고 얘가 공기랑 잘 섞여서 탈 수 있는 범위인 연소 범위 내에 있을 때 점화원, 그 열기의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도구라는, 나이타라는, 성냥이라는, 스파크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너무 손쉽게 불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연쇄 반응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연소의 사요소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타면서 발생되는, 자, 연소가 이루어져서 발생되는 연소 생성물인 열, 연기, 그 다음에 화염, 불꽃이 발생을 하는데,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화재에서 감지기 작동한다든지 혹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산소는 관련된 내용, 대기 중의 산소는 몇 퍼센트 있나요? 21%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불이 붙을 수 있는 점화원의 종류는 크게 전기적 점화원, 기계적 점화원, 화학적 점화원으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연소에 대한 메커니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타면서 연소의 종류가 있는데요. 고체는 대표적인 연소의 형태가 뭐냐면 분해 연소예요. 즉 열분해를 일으켜서 뭘 형성하더라? 가연성 가스. 그 다음부터 이제 똑같아요. 형성을 하면 공기랑 잘 섞여서 혼합된 상태인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고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게 되는, 그래서 연소 생성물인 열, 연기, 화염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연소의 진행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것 이외에도 표면 연소, 자기 연소, 증발 연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분해 연소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연물인데요. 가연물의 형태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가연물 자체가 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표면 연소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숯, 코크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뭐 이런 표면 연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액체의 대표적인 연소는 뭐냐면 증발 연소예요. 또 하나 분해 연소로 구분해서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상온 상태에서 이 액체라는 인화성 액체가 휘발성이 있어서 가연성 가스가 그냥 형성이 되는, 즉 증발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가 형성이 되냐, 아니면 일정 온도 이상 가열을 해요. 열분의 1을 일으켜서 가연성 가스를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증발과 분해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기체의 연소 형태는 뭐 이렇게 대표적인 확산과 예혼합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확산 연소는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가연성 가스 공급이 되고 한쪽에서는 공기가 공급이 돼서 화염면에 만나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연소 형태를 우리가 확산 연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호답 연소는 뭐냐면 미리 섞여 놓은 거죠. 가연물이랑 뭐랑 산소랑 미리 섞어서 해놓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소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